파워서슨의 김성남입니다. 브라질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 셈코의 CEO 리카르도 세물러는 2005년 2월 시속 135km로 달리던 차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여러 차례의 수술과 수개월의 치료 끝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또 있었습니다. 그가 응급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던 수개월, 경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었던 것입니다. 1984년 설립된 이 브라질 기업의 기업 가치는 창립 후 20년간 연평균 22% 성장을 했습니다. 이 기적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투표로 경영진을 선출하는데 오너인 세물러도 단 한 표만 행사를 합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직속 상사를 평가합니다. 어느 회사에나 있는 중장기 계획, 조직도, 가치 선언문, 드레스 코드는 없습니다. 세물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서에서 독특한 인사 제도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셈코의 사례를 소개해드린 것은 그런 제도를 권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한국 기업에서 그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셈코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 몰입을 위해서는 회사와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인의식이 몰입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조직 몰입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델인데요. 인지, 정서, 행동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적 측면의 구성 내용, 즉 조직 목표에 대한 동일시, 조직 가치의 수용, 자기 역할 이해가 바로 주인의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면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찾는데 이를 귀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이 모든 권한을 가진 조직에서는 실패는 원칙적으로 모두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구조조정 때 직원들이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개탄하는 리더들이 있는데 아무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주인의식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식은 어디서 올까요? 많은 연구를 종합해보면 결국 주인의식은 목적의식, 권한위임, 형평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인의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죽음의 수용소를 저술한 유태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그는 실제 3년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에서 생존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삶의 목적 상실입니다. 목표에 대한 확신은 그 자체로 힘과 생명입니다. 1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헝가리군의 한 수색 분대는 알프스 산에서 눈사태로 조난을 당합니다. 폭설과 한파가 너무 심해 본대는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수색대는 부상자 한 명 없이 본대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대장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절망적이었고 구조대를 기다릴지 길을 찾아 나설지 옥신각신했지만 한 대원이 지도를 찾아서 무사히 복귀했다. 그런데 건네받은 지도를 본 지휘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도는 알프스 산이 아니라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임파워먼트에 있습니다. 이는 상사의 권한을 부하 직원에게 허용한다라고 하는 1차적 의미 외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독특한 기업 문화로 유명한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자포스사는 콜센터 직원들이 100% 정규직이고 매뉴얼을 주지도 않으며 통화 건수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조직 가치를 공유하는 직원이라면 고객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의 65%가 서비스에 만족한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소비재 기업 P&G는 신입사원에게도 한 아이템 관련해서 구매에서 판촉까지 전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깁니다. 목표와 일정만 하려되면 업무 처리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P&G는 세계에서 가장 리더를 잘 키우는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토요타 생산 라인에는 안돈이라고 하는 줄이 있어서 누구라도 품질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잡아당겨서 라인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하지만 라인이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지금은 물리적인 줄이 무선 버튼이나 문자, 음성 메시지 등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철학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은 고객 불평 해소에 필요하다면 어떤 직원이라도 승인 없이 최고 $2,50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이 아침 식사에 시리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듣고 한 직원은 상사 승인 없이 그 자리에서 아침 식사 비용과 숙박비까지 환불해 주어서 고객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임파워먼트를 하려고 해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다면 사상 누각입니다. 한편으로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기준으로 직원들을 차별 대우한다면 누가 경영진의 진실성을 믿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할 때 돌아오는 것은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와 몰입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잃은 관리는 생각보다 강한 부정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팀 내 승진 후보 중 능력 있는 직원보다 상사와 관계가 좋은 직원을 먼저 승진시키면 부당하게 누락된 직원은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2014년 국내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35%의 직원만이 우리 회사는 유능한 직원을 승진시킨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뇌과학에 기반해 몰입을 연구한 옥스퍼드 대학 연구원 데이비드 락은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5가지 요인을 찾아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형평성의 부족입니다. 또 미국 UCLA 대학 곤라즈 타비아나 박사는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맛있는 음식, 행복한 기업,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공정성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가치로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자가 2000여 년 전에 백성들은 빈곤한 것보다 공평하지 못한 것을 더 견디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인의식은 직원 몰입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주식을 준다고 해서 꼭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 때 비로소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머슴이 아니라 회사의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